텐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현장 조사에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잔여 투표용지와 무번호 투표용지의 실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하여 철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등 진상 규명을 향한 매우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격적인 제1차 청문회를 앞두고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7월 14일 제1차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정회한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현장 조사에서도 지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와 현장 조사는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1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는 7월 14일 제1차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간사간 사전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우리 김은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김은혜 의원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하는 이 국정조사에서 두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조사 범위를 보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등병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못했습니다. 이중 투표로 참정권이 침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15사단 한 개 부대의 문제가 아닐 것이므로 지난 국정조사 기간보고에서 인사복지실장이 전수조사 건의를 위원님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장병들의 참정권 실태, 그 침해 실태는 특위에 와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국방장관은 그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안규배 국방장관 이 정도 됐으면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본인이 나오겠다, 앞장서서 얘기할 정도로 이 사태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 행정 공백 사태와 진상조사도 여야 합의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그런데 이번에 또 증인에서 뺐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 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투개표 관리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묻자 선거에 개입하라는 거냐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조사를 우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고 두 증인이 지금 빠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아니면 방탄 국정조사입니까? 이 국정조사는 정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정부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므로 위원님들 다시 한번 두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또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우리 서범수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번 첫 우리 국정조사 특위회의를 하면서 참정권 침해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규명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성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민주당 쪽에서는 선관위에만 국한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선거지원부서라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노타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참정권 침해라는 게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선관위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누가 선관위원을 추천하고 누가 선관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하고 누가 선관 업무, 선거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우리 이 국회를 그리고 사법부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 우리가 행안부나 청와대가 이 사태가 발생한 즉시 바로 인지를 했으면 참정권 침해라는 사달이 났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혹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여전히 선관위에서 보고하지 않고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그러면 제3자 입장 내 일이 아니다라고 행정부나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관계자를 나와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추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안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증인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당한 부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윤건영 간사님.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고 현장 조사 세부 내용을 의논할 때도 이견이 없이 여야 합의로 잘 진행해 왔습니다. 말씀처럼 성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정쟁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기관 보고에서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있었지만 드러난 건 선관위의 요청 없이는 행안부가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랐다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정쟁을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규명하자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증인 참고인 명단에 보면 행안부 실장, 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꼭 장관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쟁을 하는데 장관이 필요하면 저는 그거는 용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선관위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따지자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부른다라는 거 누가 보더라도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좀 과하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드러내고 우리가 진실 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영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계속 정부를 끼워 넣어 가지고 정쟁화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쟁 말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편 들지 말고 피해자 편 들라는 것이 국민이 피해자인데 정부가 마치 이 선관위 부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개입한 것처럼 들리게 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부의 잘못이냐 덮어씌우지 마시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진실 규명하는데 몰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증인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비서실장을 도대체 이 자리에 불러서 뭘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청와대가 개입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개입했었으면 큰일 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보 장관이 나와서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헌법에도 선관위가 지시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부를 이유도 없고 부를 상황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아무 곳이나 들춰보고 개입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통해 가지고 선관위 털라고 하다가 괜히 그거 개입했다가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건의 원흉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청와대에서 마치 선관위 개입을 해서 이 사태를 만든 것처럼 정쟁으로 몰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간사간의 협의에서 빠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로 마찬가지고 개입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개입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 사태를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규명에만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쟁 빼고 진실규명에 앞장서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실관계 좀 바로 잡죠. 그 사실은 저는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제 이게 헌재로 넘어가서 적어도 그 당시에 국민적 공감대는 취업 비리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감사 정도는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였는데 그게 헌재로 넘어가서 위헌이 되는 바람에 선관위의 개혁이 상당 부분 미뤄졌고 그로 인한 내부 부패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것이 오늘날의 사태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이 털라고 했다가 못 털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사태로 왔다. 좀 이상한 논리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좀 나서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계엄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밤에 나오셨던 시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나온 겁니다.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참정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시민과 저 시민들이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만 국한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그날 밤에 청와대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사태를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됐든 행안부 장관이 됐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불러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치 공세 물론 그 과정에서 정치 공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이 큰 의미의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선관위만 두고 우리가 국정조사하면 된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정인 채택조차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야 되는구나. 저에게 정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국조특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협조가 있었고 여야 이해가 맞았고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저희가 국조특위 운영에서 정쟁을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상호 자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번의 실갱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 사건과 그리고 참정권 훼손이라고 하는 사건이 등치돼서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비교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저희들이 비서실장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난번에 2차 기관 보고에 오셔서 충분히 본인 입장을 얘기하셨었고요. 국방부 장관 관련돼서는 15사단에 있었던 투표용지에 잘못된 교부 그로 인해서 투표가 오인된 경우가 1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2차 기관 보고 때 1급 직위에 있는 국방부 1급 직위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21명 있습니다만 5명의 1급 직위자 중에 인사복지실장이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질의를 기다렸고 잠깐의 질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15사단에서 용사 1명이 다른 용사 1명의 투표용지를 거소투표에서 오인해서 본인이 투표를 했고 그래서 투표를 못한 1명의 용사가 6월 2일 날 휴가를 받아서 6월 3일 날 자기 집에 가서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일정에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투표용지가 용사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한 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기관직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너무 과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분히 증인 채택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회 양당 간사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올라오는 대로 의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영만 의원님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관위만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국정조사를 펼치면 안 된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성역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했고 실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증인채택, 이 조사 대상 기관에 행안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서울경찰청, 송파경찰서, 검경합동수사본부, 감사원 저희가 선관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게 일부 정치 공세가 있을 수 있다. 저희가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국정조사가 출범을 했을 때 우리가 정파적인 논리나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이 참정권이 훼손된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서는 같이 힘을 합쳐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식을 하신 걸 보니까 그곳에서 일부 정파적인 공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참정권 훼손된 부분을 정치의 영역으로 들고 와가지고서는 마치 이제 특정 정당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식의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부탁이자 제안을 드리면 이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걸 고쳐 나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행안부가 지금 선관위와 일을 하는 부분에서 지원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그리고 개입이라는 것에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 우리가 요청을 하는 행안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의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저희가 정치 공세 없이 같이 진짜 순수하게 이 참정권을 위해 가지고서는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꼬리 잡기 아닌가요? 우리 여야라는 것은 언제든지 정치 공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채택해야 될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이지 제가 언제 정치 공방하려고 그분들 부르자 그랬습니까? 그런 식의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버럭버럭 화만 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행안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행안부의 실무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물어볼 것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비서실장에게 물어본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라는 곳이 늘상 정치 공방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슨 정파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 부르자라고 스스로 제가 시인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곤란합니다. 예, 마치도록 그런 거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청문회 증인 채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6.3 지방 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또 선거 관련 전반에 관한 직무 관련성입니다. 증인 참고인이 이 직무하고 관련이 되면 부르는 거고 직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 채택에 있어서 성역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한번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6조를 보면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라는 주체가 누군지, 국민 눈높이에서 국가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일단 공통으로 합의된 증인들을 우선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간사간 추후 논의를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월 20일 예정된 제2차 청문회 등은 또 간사가 합의하는 대로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일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 하나만 간단히. 아니 일단 하고 좀 이따. 오늘 현장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장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외부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부서 간에 서로에게서 철저히 독립된 한 지붕 남남인 개별 독립기관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이르렀습니다. 6월 3일 본투표 당일날 송파구 선거관리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4시 35분에서야 이르러서 그 낌새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의 보고가 아닌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사태 심각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5월 29일, 5월 30일 사전투표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장은 사전투표가 낮은 경우, 낮은 지역에 대해서 본투표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지침을 하달했습니다만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려 했던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독립성이 결국 선관위 내부에서는 소통과 체계를 가로막는 방어막 같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옥미선 선거정책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략히 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진 의원님
자료 제출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저번에 우리가 올림픽공원 그 핸드볼 경기장에 그 개표 장소에 현장 검증을 갔었는데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장소에 CCTV가 2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송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그 CCTV가 비추는 곳이 사각지대가 많고 또 심지어 복도 쪽 출입문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현장에서 즉시 CCTV를 요청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전에 이미 제가 서면으로도 CCTV 요청을 했었는데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도 사실은 투표함에 대해서 제대로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이미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 없이 옮겼기 때문에 무결성이 지금 깨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CCTV 제출을 좀 미루고 있는 이유를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CCTV 부분은 뭐 그 기존에 관리자가 있을 때는 CCTV 영상을 수시로 송파 선관위에서 받아봤다라고 했고 그 관리자가 그곳을 빠져나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CCTV를 통해서 녹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미선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옥미선입니다. 먼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해드리지 못하게 되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선거와 선거관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료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현장조사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보고인 만큼 중앙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대응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 현안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선거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2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선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3팀 9개 반 32명으로 편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크게 선거상황팀과 선거장비관리팀 그리고 외부 대응팀으로 각각의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6월 3일 당일 선거상황실의 타임라인입니다. 이미 지난 기관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지만 이를 다시 복귀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조직행정과에 접수된 민원 전화를 전달받은 16시 25분경입니다. 이미 송파구 잠실사동 제7투에서 최초로 투표 중단이 발생한 2시 40분보다 약 1시간 40분 정도 늦은 시점이었고 이미 이 시간대는 다수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현장 상황 파악과 함께 상황실에서 초기 대응을 시작한 시점은 17시 8분경입니다. 최초 인지로부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약 50여 분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해당 시점은 6시 투표 마감 시각이 가까웠으므로 긴급하게 언론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투표관리관에게도 문자를 전송하여 투표소에 대기 중인 선거인이 모두 투표를 마칠 때까지 최대한 투표 보장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1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있었고 23시 2분 긴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야 긴급위원회의와 위원장의 사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보고 상황입니다. 상황실 최초 인지로부터 중앙위원장 보고시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보고 체계에 있어서도 사무차장, 사무총장, 상임위원, 위원장 등 각 단계별로 보고하였고 보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여러 보고자가 동시에 진행하긴 했지만 그 이후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투표 현장에서 중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의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이를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대응에 전력을 집중하느라 상급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각급 위원회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와 비슷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비상 상황 발생 사실이 중앙선거종합상황실에 적시에 보고가 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시도, 구시군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 투표일과 투표일에는 선거종합상황실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건 사고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 사고 발생 시 선보고 후조치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보고 방식에 있어서도 1:1 대면 방식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동시 전파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보고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도록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단계적 의사결정이 아닌 합동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투표 현장에 대한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15,000여 개의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많은 인력을 상시 인력으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일반인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투표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시군 선관위에서 각 투표소의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장의 투표관리관과 구시군 선관위 담당자 간에 단체 카톡방 외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없었고 단체 카톡방도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소통 채널로서의 기능으로 한계가 많았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27개 동의 간사석이 81명과 투표관리관 146명 등 관리해야 할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연락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표소 현장의 투표 진행 상황을 각급 선관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투표관리 종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급 선관위와 투표관리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시간대별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함께 사건 사고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즉시 알림 전파함으로써 선관위와 투표관리관이 함께 공조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 현안 사항으로는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등 이송 방안입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투표지 등이 장기간 보관되어 보안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개표를 마친 투표지 등은 관할 위원회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송 시에는 국회 정당이 추천하는 참관인 및 경찰관이 동승하도록 하며 차량 적재 및 이송의 전 과정은 국민들 모두 촬영하여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투표지 보관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보관 장소 출입구에 이송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고 내부 및 출입구에 CCTV로 상시 녹화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투표지 이송을 위한 사전 조치로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투표지 검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검증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의 목적은 올림픽공원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사용한 투표지와 동일하다는 투표지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투표지의 유무효 판단을 구하는 선거 쟁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검증 범위는 투표지, 투표록 등 선거관계 서류와 물품의 보관 상태, 그리고 후보자별 유무효 투표지 개수를 통한 개표 결과와의 일치 여부 검증입니다. 검증의 전 과정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및 정당 후보자 추천 참관인의 참관과 언론의 취재를 허용함으로써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검증 절차는 투표지를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개수기로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를 세어 검증 결과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검증 범위별 투입 인력과 소요 시간, 예산 등의 추계 자료는 7쪽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개 선거 247만 매 전체를 검증한 경우 투입 인력은 약 440명 정도, 예상 소요 시간은 약 9시간 정도이며 이외에 검증장 설비 및 철거에 약 4시간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지 검증과 이송을 위해서는 경찰의 현장 질서 유지 조치와 협조가 필수 조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 사항에 대한 간략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질의 답변은 신청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단 다 하시고 다 하실 거면은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 전용기 의원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질의할 좀 있다. 그러면 정춘생 의원님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우선 그 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이쪽 보면 그 선관위의 대응 체계가 그동안 우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진행되는지 그 알 수 있었습니다만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두 번째 줄 그 14시 30분 상황 파악 지시 했는데 이제 민원 내용 확인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 불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누구한테 어떻게 연결했는데 연결이 불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연결을 했는데 불가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거 상황실에서 그 서울시 선거과의 선거 상황실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실은 한 명만 근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명이 근무하는데 아마 서울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상황실을 하면 각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취합이 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프로토콜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각종 선거가 있으면 선거 때마다 상황실을 만드는데요. 보면은 각각의 상황들이 접수가 되면 해당 당사자한테 취합이 되고 그 취합된 자료들이 관계자들한테 보고가 되고 바로 지시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연결이 안 됐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상황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데 연결이 안 된 겁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실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안 됐는지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선거 상황실은 서울시 선거과 직원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몇 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상황실 인원으로 봤을 때는 20여 명 내외일 겁니다. 아니 차장님, 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보도가 됐었죠. 상황실 인력이 축소됐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화를 키웠다. 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축소됐길래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확인했는데 관련된 업무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다. 이런 답을 받아서 제가 이 업무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도 일리가 있다 해서 지난 국정조사 특위 회의 때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요. 그렇게 보도가 났으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파악이 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무자 아까 오늘 보고하신 분, 예, 성함을 기억 못해서 죄송한데요.
중앙상황실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었고 서울시 선관위는 몇 명으로 구성됐었고 이 부분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마이크 좀 대고 다른 분들 다 들을 수 있게. 중앙상황실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서울시 상황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확한 숫자는 그것도 파악 못하셨어요? 파악해서 좀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오늘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일종의 그 개선 방안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비상 상황 대응 체계 개선 관련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전파하는 선보고 후조치 체계로 전면 개편해서 신속한 상황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보고 후조치 원래는 선조치 후보고였는데 이걸 선보고 후조치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그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선조치 후보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위원회에서가 조치하느라고 이게 보고가 아예 안 이루어졌다는 그 문제점이 좀 파악이 됐습니다. 어쨌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조치하고 후보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문제는 보고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시스템은 있는데 보고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조치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늦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선보고라는 말이 그 정확한 보고가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해당 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게끔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번 지선 그 종합 관리 지침에 보면은 사건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경위 파악 후 사실관계 우선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유선으로 네. 우선 보고하고 그 다음에 편람 서식에 따라서 서면 보고를 해라. 그 뒤에 구시군은 시도로 시도는 중앙으로 네. 이게 지금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침 여기 몇 페이지? 16페이지에. 아니 이 지침에 나와 있고 편람에도 돼 있는 거를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지. 이거를 선조치 후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보고 후조치로 바꾸겠다. 이건 면피성 대책이지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께서 지금 현장 관련해 가지고 그 제가 CCTV 종합 관제센터 관제 시스템 이걸 한번 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없어요. 저희 상황실의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여기 저 지침에 보면 지침 37페이지에 종합관리지침 37페이지에 보면은 외부 단체가 투표한 보관 상황 이런 걸 자꾸 보자고. 예를 들면 사전 투표 끝나면 투표한 보관하잖아요. 그걸 열람을 하자고 할 때 이렇게 안내를 해라. 중앙위원회의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또는 시도위원회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참관하도록 안내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 중앙위원회를 왔으니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부분은 그 네. 선거일 후에 그 전부 그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일정 기간에 임차를 해서 전국 서울 종로부터 네. 제주도 서귀포시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시스템 장비를 구축했다가 선거가 종료되면 그 반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아 그래요? 상시 갖고 그러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 중앙 같은 경우에는 중앙 선거 사무실 내부에 설치하고요. 상황실 내부에. 네, 시도 같은 경우는 시도 선관위 청사 입구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철거가 됐지만 지금은 다 철거가 된 상황. 철거가 됐지만 거기에 그 뭐 모니터링 했던 모니터 같은 게 다 뭐 임차기 때문에 파일이라든가 네. 또는 그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이라든지 영상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죠.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다 보자는 게 아니라 그걸 운용했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시켜 달라 이거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진들 그 언론 같은데 사진이 지금 다 남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해서 그 일단 저희들 저 자료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대단히 문제였는데 주요 임무를 보면 지방선거 주요 현안 파악 및 처리 기준, 방법 등 지원, 동시 지방선거 종합관리 조정 역할 수행 이 분명한 상황실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란 건 저희가 최초 인지 시점을 16시 25분으로 확인했는데 이건 선거 상황실에 전당된 시간입니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16시 17분이고 이게 조직행정과에 걸려온 전화를 선거 상황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8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 전화해서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그로부터 50분이 지나서 17시 8분에 진행이 됩니다. 이 사항이 정말 심각하구나,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화를 받고도 자체 확인하는 데만 선관위가 50분씩 소요되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그로부터 또한 55분이 걸려서 18시 3분에 송파구 투표관리관 대상 문자 안내, 이미 선거 투표 종료 시간이 지난 3분이 지난 이후에 투표관리관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선거 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50분이 걸리고 지침을 전달하는 데도 또한 55분이 걸리는, 이렇게 선거 상황실이 일해온 겁니다. 이것이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선거 상황실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한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전혀 지금 준비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이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중앙위원회에서는 그 과거 작년 대선에 있었던 사례 같은 거를 공식 보고 라인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조직에서 근무해봤습니다만 항상 위급 시에는 상황실이 만들어지고 상황실에서 현안 대응들을 해나갑니다. 가장 빠를 수밖에 없는데 상황실의 보고 체계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상황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상황실을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렇게 키워온 것입니다. 저는 선관위가 그동안 상황실을 한두 해 운영해온 것도 아닙니다. 선거 시점마다 운영해왔고 이번에도 3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선거 상황실에 느슨한 상황 인식, 그다음에 대처에 걸린 시간이 무려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면서 이렇게 지연된 겁니다. 물론 송파구 선관위가 제대로 상황 보고를 하는 데서 4시간 이상 서울시 선관위와 핑퐁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로 오는 과정도 문제입니다만 중앙선관위에 인지된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정말로 자기를 해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선관위가 위원회 체계와 사무처 체계가 이렇게 조응하지 못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9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소집되어 있지 않았어요. 위원회 소집이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선 11시 2분에 소집이 되고 위원회는 또 회의 끝나고 나서 또한 위원회 차원에 또 사과문 발표를 합니다. 선관위가 2개입니까? 사무총장이 먼저 사과문 발표하고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이런 느슨한 선관위 운영 자체가 이 사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철한 상임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국가 최고 등급 시설 맞죠? 네. 이번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중앙선관위가 발급한 건물 방문증이 3개 중 1개꼴로 사라졌다고 보도가 됐고요. 분실된 방문증이 언제 어떻게 발급이 됐고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관련 기록도 다 사라졌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 보셨죠? 네. 맞는 건가요? 예,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확인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것이 맞는 건가요? 일부는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를 못한 걸로. 그러니까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기록이 사라졌다는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거 왜 사라졌는지 확인되셨나요? 그 기록이 사라진 점은 저는
이미 다 보도된 상황인데 파악조차 못하고 계신 건 충격적인데요. 출입증 이런 게 해소가 안 되고 이런 부분. 출입증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네. 언제 발급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련 기록도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모두 사라진 게 맞는 건가요? 그 부분 왜 사라졌는지는 아예 파악도 못 하셨겠네요. 그 기록 사라진 점에 관해서는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건물 방문증이 사라졌는데 예. 관련된 사건 사고는 전혀 없었나요? 7년 동안. 네, 그 관련해서 뭐 보안 사고 이런 것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 취약했다는 부분인데 서버가 있는 전산센터 출입은 불가능한 거 확실한가요? 네, 그 부분은 관계자 외에는 상급자도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는데 그 부분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입자 범위가 제한되고 있나요? 네, 예. 지문이나 이런 걸 보안 그럼 시스템 전산센터 설치하고. 관련된 출입자 일시는 기록이 되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거기 기록이 다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 있는 거고 확인을 안 해보셨네요. 제가 그러면 여쭤보니까, 지금 예. 방문증이 결국은 주변 시설과 주요 시설 접근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예. 맞고요.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현장 조사로 지금 전산센터 출입 부분을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네. 가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예, 바입니다. 오늘 가능하다면 한번 오신 김에 한번 예, 들려보시는 것도 많아요. 저 강동환 직무대리께 또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투표지 검증 관련된 부분을 오늘 보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투표지 검증을 하는 것은 재검표를 통해서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는 부분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효 투표지와 무효 투표지 개수를 통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효 투표지랑 무효 투표지를 확인하려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검표를 할 때도 개표를 할 때도 유효 무효를 확인을 하는데 재검표할 때는 이걸 확인 안 하고 유무효 판단을 선고 쟁성으로만 한다는 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한다면 그 유관으로 투표지 자체를 지금은 이미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분류가 되어 있고 후보자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 유관으로 보면서 할 겁니다.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유효 투표지, 무효 투표지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나요? 다만 그 우리 국조특위에서 의결을 해주셔도 그 유무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조특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사실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소청에 따른 결론으로 내렸을 때는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한 게 법적 효력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검증할 때 유효 투표지, 무효 투표지 확인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 근데 그거를 이미 돼 있는 것 같고 확인하는 정도만 한다면 이걸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아니 있거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하는 거는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선거 소청의 결정에 따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개표할 때도 그런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뭐 증거보전 신청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무효 판단 자체를 선거 쟁송으로만이라고 확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현행 법상은 쉽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표를 할 때도 개표 당시와 유사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직무대리인이 그러면은 공개 재검표는 법적 절차는 아니고 정책 절차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조특위에서 그러니까 검증하는 절차다. 그렇죠. 예. 국조특위에 선거 검증한 소청 절차고 단계라고 결국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 방안이고 특히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 밖에 있는 참정권 수호 외치는 시민분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포용 조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측면 더하기 해당 투표지 자체가 그 선거 당일날 개표한 투표지와 다르지 않다. 동일성이 일치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유효 무효 투표지 개수를 통해서 선거 상황 개표 일치하고 무결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공개 재검표 바로 응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해당 투표지 자체를 그 핸드볼 그러면 그 경기장에서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하자는 것이죠. 장소 자체를 저희들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하면 더 좋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당 참관인들 네. 뭐 언론 여야 의원들 다 입회하에 하시겠다. 근데 이제 특검이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 전, 후 아니면 특검과 동시, 특검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겠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부분은 특위에서 결정하는 시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거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대리님, 그 지금 무결성을 검증한다 했는데요. 무결성은 사실 봉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검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처음부터 우리 특위 출범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도대체 뭘 검증하자고 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결성 검증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경로로 파악하신 건가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 투표지 자체가 네. 그날 선거 당일에 쓴 투표지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저거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은 다 의심해요. 예, 아마 총장님이 사람인 것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 다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검증할 거면은 그거를 합집합을 다 가져와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소통 과정과 어떤 그런 수집 절차를 통해서 그 합집합을 모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별도로 그거를 집회하시는 분들한테 이견을 구하거나 이렇게 한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종영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절차를 진행한다면은 무엇을 검증할지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지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뭐를 어떤 기준으로 해달라 해서 그 중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위원회가 받아가지고 할 거는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는 과정 없이는 열었다 닫은 다음에 나중에 니네 이거 왜 했니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저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절차를 지금 선관위가 하실지 아니면은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공지하고 접수하는 절차를 가질지 아니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다시 올림픽 공원이 연대서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께 가서 그런 의견을 접수할지 이걸 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이번에 뭐 무결성이라는 거는 아주 좁은 범위거든요. 이게 침탈된 흔적이 있느냐 아니면 뭐 누가 뭐 잘못된 걸 산입한 흔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정도만 검증하는 걸 텐데 이거 해가지고는 의혹 1도 해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그런 절차를 저희가 논의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와 또 우리 중앙선관위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양부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합상황실의 인지대응표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처장 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 선관위도 공무원 조직인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 매뉴얼이 아예 없습니까? 그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사고 수습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부분이 전혀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투표용지 부족에 관한 매뉴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관위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위기상황, 비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체계 매뉴얼이 없어요? 그런 매뉴얼은 갖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은 유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최초에 인지한 사람은 누구에게 보고를 했어요? 제일 먼저. 저희들은 일단 계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보니까 16시 25분에 최초에 선거상황실 담당 사무관이 이걸 접수를 최초 인지를 했는데 이 지휘부에 보고된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넘어요. 맞습니다. 3쪽 보면은 위원장은 17시 20분 1시간 지났어. 그다음에 허철원 사무처장장 17시 10분. 그리고 강동환 사무처장 17시 20분. 제일 마지막에 유철한 상임위원이에요. 그만큼 중앙선관위는 헛개비라는 거지. 보고 책에서 제일 늦게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상임위원회에서는 20시 34분까지 연락을 합니다. 제일 늦게 해요. 이 보고 체계를 보더라도 중앙선관위가 얼마만큼 위원 조직에서 중앙선관위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형편없다. 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고 지시사항이 참 기가 막혀요. 위원장 노태양,
기자 대상 투표용지 부족 상황 안내 문자 메시지 문안을 보고받고 보고한 원하는 대로 공지를 지시했다. 하나만한 지시. 위철한 상이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지시. 하나만한 지시. 이 허철은 사무총장. 선거 관리 과정에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없도록 대처 지시. 참으로 훌륭하죠. 하나만한 지시. 사무차장 강동환 기자 대상 투표용지 부족 상황 안내 문자 메시지 문안을 보고받고 준비된 문안 배포에 도움이 신속 안내. 이게 지시입니까? 이런 지시는 선관위에 문의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시입니다. 제가 이거 지적하는 내용은 그만큼 선관위가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해제가 만연됐다는 겁니다. 보고도 늦게 됐지. 보고를 받는 관리자들의 조치 사항도 참 기가 막힌 보고 조치를 해요. 더 재밌는 것은 위원회 긴급 소집을 23시 02부터 07분 사이 합니다. 위원회에게 보고 3시간이 지나서야 위원회 소집 보고요. 보고가 끝난 뒤 3시간 지나서 위원회 소집 보고 끝난 4시간 후에 소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무원 조직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올림픽 개표소에 있는 재검표를 말씀하시는데 재검하는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파구에 있는 전체 투표 카운팅을 했는데 그 카운팅이 틀리다는 것을 정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표용지가 가짜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서 하자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하고 그걸 두 개를 하는 거 하면은 시대의 봉쇄가 해소됩니까? 난 그것도 근원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그거 아닙니까? 카운팅이 틀렸다는 것인지 이 득표자들 숫자가 아니면 그 투표용지가 가짜라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하면 해결이 됩니까? 시대 봉쇄가?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건 깊게도 생각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 재검표 하자 하시면 올수 할 게 아니라 선거에서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요. 재검표 함으로써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환 대행님. 예. 객관적인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선관위 지금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성역 없이. 예. 근데 대행님은 아시다시피 대한변협 협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보도 보니까 대한변협에서 추천권을 갖는 문제도 논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이시니까 네. 객관적인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점을 우려할 것 같은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국회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6월 3일에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데가 중앙선관위 상황실이었어요. 네. 근데 이미 오후쯤 돼가지고 투표용지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얼마 전에 송파선관위 가니까 거기서는 그 투표용지에 번호 찍는다고 온 직원이 동원돼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보고된 시점이 상임위원으로서의 위철한 대행한테 보고된 시점이 6시 10분이에요. 이미 투표 시간이 끝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보니까 4만 장이나 되는 투표용지가 송파선관위에 버젓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재분배만 했어도 참정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제가 어제 좀 충격적인 보도를 봤는데 선관위 아빠 찬스 지금 재판 중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 선관위에 1급까지 하신 분이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채용되는 과정에서 5번이나 인사채용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무처장이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내부 메신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로는 지금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감사원에서 적발됐던 그 아파찬스 불법 채용에 대해서
어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감사원도 자료를 안 내고 선관위도 자료를 안 내가지고 그 직원이 복귀하게 생겼어요. 그 직원이 그런 식으로 불법 채용됐는데 선관위에서 복귀해가지고 투표 관리한다 그러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이 잘 아니 감사원에서 자료를 안 낸 이유도 황당해요. 감사원은 자꾸 자기들이 이제 선관위를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못 내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그 정의감념에 완전히 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원이 그런 상황이면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해서 당시에 채용 담당자들 불러서 아까 그 팩트들 확인만 하면은 거기는 불법 채용으로 판단이 돼서 직권 면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직권 면직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귀되도록 한다면은 그게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국정조사 지금 왜 합니까? 선관위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부정부패 이번에 한번 드러내고 국민 신뢰 되찾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과거에 적발됐던 것도 흐지부지 국민들 감시의 눈이 없어지면은 지금 이 국정조사 와중에도 그 아파 찬스로 채용된 사람이 복귀되는 마당에 지금 이거 지금 대책이라고 가져온 이런 것들이 다 시행된다 그러면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봐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몇십 명 재판 중이에요. 꼭 네. 그거 챙겨서 네. 그 정의관념에 맞게 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당사자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그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법원에서는 감사원에서가 확인한 자료를 그 법원에다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도 맞는데 감사원 자료가 이제 감사원이 안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감사원 자료가 있을 때 조사를 한 거고 최근 들어 다시 재조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버젓이 불법 채용한 담당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조사를 했길래 거기가 도로 복귀하라는 판정이 나옵니까?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 불법 채용이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불법 채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1급이 퇴직하고 나가서 인사 담당자한테 5번 전화하고 메신저에 버젓이 이 사람 뽑기로 돼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개그 콘서트 찍습니까? 지금 다 채용을 정해놓고 했는데 그 불법 채용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임용 취소 결정도 했고 수사 일회를 임용 취소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똑바로 내야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이 다 안 됐다고 보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게 어떻게 복귀가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을 사실인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나 대통령실로 하여금 어떤 지침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곳입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 뭐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개혁신당이건 조국혁신당이건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맞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그 지금 선관위의 조직 구성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위원회 위원님 9분 같은 경우도 이제 임명, 지명 또 선출 주체는 다 다르시지만 중앙위원으로서 활동하실 때는 본인의 소신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에 맞게 업무는 처리하지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조직의 구성 자체가 정치 중립성을 지키게끔 만들어서 설계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죠. 그렇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산이나 회계 쪽이 아닌 그러니까 직무 감찰에 있어서는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24년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참정권 훼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행정부나 대통령실로 하여금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앞으로의 지금 저희가 4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의 시간에서도 좀 확실하게 그 의견을 좀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송파 개표소 쪽에 있는 CCTV 우리 많은 이 국정조사 위원님들께서 그 CCTV 두 개가 지금 그 관리되고 있는 개표소 앞에 위치해 있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 위치해 있는 곳을 찍고 있지 않다. 이 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CCTV 자체가 그 출입문 자체를 비치지 않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던데요. 네, 그건 저도 봤고. 네. 그 관련해서 아까 주진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CCTV 영상 자체를 저희들도 자료 요구를 그쪽에다가 줄 수 있는지를 타진을 했다고 합니다. 송파 선관위 타진을 했는데 그쪽 그 개발 관리 주체 측에서 이미 그 합수본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는 어렵다라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 네. 자료 요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고? 그러니까 합수본 입장입니다. 합수본 입장이 선관위가 요청했을 때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조 특위에서 요청을 하면 국조 특위에 제출하겠다는 게 지금 그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조특위 쪽으로 네. 저희가 이러이러한 맥락으로 자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주진우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렇고 다들 궁금해하고 위태롭게 느끼는 게 CCTV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을 지금 선관위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우선적으로 좀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합수본 측에서가 백업하는 그 영상물들을 관리하도록 해서 그 관리 주체 측에서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선관위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관리를 잘 하느냐 선관위 차원에서 지금 그게 지금 주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저희들이 직접 관리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 CCTV 자체를 저희들이 뭐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관리한 주체가 아니시지만 지금 그 투표함부터 시작된 선거 관련된 물품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보해서 우리가 잘 관리되는지를 국민분들께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특위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주시겠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공문으로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특위 쪽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특위 일단-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확보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이 관리 주체가 체육산업개발 네. 주식회사죠. 네, 네. 거기 특위가 그쪽에다가 요구하는 게 예. 일단 낫다라는 예, 판단이시죠? 그러면 제공이 가능하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신동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내린 중간 결론은 국회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처절한 배신의 답변이고 이제 선관위를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고 국민도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따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절차적으로 왜곡되거나 부실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는 결국은 이건 정치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치적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철저한 중립지대인 헌법기관으로 갖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이미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철저하게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회가 잘 못한 겁니다. 국민도 이번은 그냥 한번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철저하게 배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느 조직에서도 하지 않는 선관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출장비 받아서 부인 모시고 해외 출장 다니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을 따지는 것은 저희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선거
6월 3일 오후부터 그 다음 날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에 저는 아직도 끊이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6시 반에 방문했을 때 선관위에서 기본적인 어느 지역에 몇 매의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있다는 표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능으로 봐야 됩니까? 부실로, 단순 부실로 봐야 됩니까? 고의적 방치로 봐야 됩니까? 미필적 고의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선관위가 그 어떤 가능성도 이제는 부인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에 저희 당 대표가 중앙선관위 와서 개표 중단 요구하고 서울선관위로 그럼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선관위에 가서 또 개표 중단하고 서울선관위에서는 그건 중앙선관위의 결정 사항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교롭게도 이게 저희 당의 핵심적인 일종의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의도적 선거관리 부실이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폭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만약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은평구나 강북구 같은 데서 발생했으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가 정치 공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지금도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왜 이렇게 개표 중단 문제라든지 방송사 출구조사 그 공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유자적하셨던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적어도 우리 강동원 대행님은 아닙니다만 허철훈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거에 직접적인 관여하신 실국장님들의 표정은 굉장히 유유자적하는 표정이었고 아무런 매뉴얼도 없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사태 파악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도 없구나. 그냥 밀고 가겠다라는 단 한마디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새벽까지 그렇게 유유자적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체계도 부족했고 절차도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피곤하시겠지만 그동안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좀 더 진정성 있게 좀 답변을 해보세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선관위가 지금까지 온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말끔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 투표지 부족 사태가 그 소위 국민적 의혹을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해식 의원님도 그 이를테면 아파트 입주 시기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런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선관위가 잘못된 판단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는 말이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직무대리님, 공직선거법 151조에 따르면 투표 용지에 관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법으로 정하게 돼 있는 걸 왜 사무총장 전결로 50% 축소 지침을 내보냈습니까? 그 부분은 비율 축소가 아니고요. 투표용지의 규격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투표용지에 대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151조 9항에 있습니다. 왜 정결로 했습니까? 법을 모른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그 해당 축소한 것 자체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표용지 인쇄 보관 요 개념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으로는 규칙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법에서 안 된다면 규칙에 명문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예, 이 점 분명히 법으로 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정결로 해왔습니다. 위철환 직무대행님. 네.
인지하셨습니까? 이거 보고 받으실 때 이게 중앙선거관리는 규칙으로 해야 되는 걸 사무총장 정결로 하고 보고 받으셨잖아요. 이거 그 50%로 축소하는 거. 투표 용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자체가 매수 자자 예. 법부터 읽어보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네. 위철한 직무대행님은 네. 풀타임이세요. 네. 비상임이 아닙니다.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선관위의 역할이 뭐고 규칙으로 정할 게 뭐고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를 온다고 그냥 보고만 받고 설렁설렁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자, 지적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중앙선관위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규칙으로 했어야 될 것을 사무총장 정결로 해서 사고가 났다. 이 대목이 없어요, 보고 내용에. 제가 그래서 짚어 드리는 겁니다. 직무대행님, 사무총장 직무대행님. 네. 예산을 아끼겠다는 말도 잘 안 맞아요. 예산 편성은 110% 기준으로 해놓고 인쇄용지들은 50%, 60% 이렇게 찍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산 아끼겠다는 건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 무슨 의도로 이거를 축소한 겁니까? 투표용지 인쇄 시설의 열악 그리고 보관 장소의 열악, 검수 과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동안 70%로 해서 9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10년째 돼서는 줄인 거냐 이겁니까? 그 기관 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선거일 투표용지가 많이 남다 보니까 현장 우리 일선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인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데 특히 서울 동남부 분당 판교까지 해서 동남부 벨트가 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시경 늦게 파악했다고 지금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날 5시경 늦게 파악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이후에 투표용지 배분이나 충족을 위해서 도와주신 일은 뭐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투표 시간 6시 연장하는 거 말고 현장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넘버링하고 있고 지금 용지 배분하느라고 바빴는데 뭐 도와주신 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대국민 사과 9시에 발표하신 거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보고 자체가 그날 5시에 늦게 인지한 것도 맞지만 그날 밤 12시까지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국민 사과문 나간 거 외에 현장에 무슨 도움을 줬는지도 전혀 없고 상황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저희 신동욱 의원님도 항의 방문하러 오셨고 저도 걱정돼서 항의 방문 왔었는데 그날 누차 얘기했던 것은 개표를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했어요. 투표가 중단이 지금 완료가 안 됐고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높아지니까 차분차분해서 일을 크게 벌리지 말자. 투개표 상황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날 들은 얘기는 이거는 재투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개표해야 된다. 전혀 다른 얘기죠. 저는 투개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니까 이게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무조건 개표해서 상황을 끝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결과 잠실에서 무리하게 투표함 반출이 되고 올림픽공원으로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진 겁니다. 그날을 왜 위철한 직무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 개표 강행, 무리한 강행, 또 투표함 잠실 실종해서 꺼내온 거 이거 맞았다고 보십니까? 그날 왜 이렇게 강행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그날 심야 회의에서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오랜 토론 끝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후 5시부터는 문제를 인지했다고 하지만 문제 상황성을 인지한 건 인지하고 그 상황성을 공감한 건 그날 새벽까지도 제 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뜨고 실제로 시민들의 항의가 격화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저는 공감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5시가 아니라 하루 밤을 새서 24시간이 지나서야 중앙선관위가 파악될 수밖에 없는 이 괴리된 구조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애 의원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 6월 29일에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그 중앙선관위 의사담당관실이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사무처장이 지시한 겁니까? 지시는 하지 않았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철한 증인이 지시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이 문건을 보고 받으셨어요? 네,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지시를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쓴 겁니까? 의사 담당관이 그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사 담당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차님, 현재 위원회 선관위원 전원이 이미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바. 그러면 선관위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국회가 그럽니까? 국민이 그럽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선관위 생각이죠?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 협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 기간 보고 아침에 비상임 선관위원 전원이 불참을 한 것 집단 항명한 게 그게 적극 협조입니까? 아니면 국회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3단계 꼼수까지 만들어서 국회 우롱한 게 적극 협조입니까? 제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선관위원 사퇴에 대한 검토 대응 결론이 위원 전원 유임이에요. 또 위철한 증인도 사퇴 요구는 특정 정당이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철한 증인 말씀해 보세요. 이 문건에 어디 한 줄이라도 정상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선관위 이 문건을 보면 선관위가 정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국민들은 화병이 나 있는데 여기 민주주의 꽃 선거를 지킨다는 선관위는 위철한 증인 한 명 지키겠다고 온 조직이 다 달라붙어서 이런 문건 만드는 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위철한 증인은 답하십시오. 위철한 증인에 대한 사퇴 요구는 특정 정당만의 요구입니까? 많은 이제 국민들이나 또 의원님들도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서범수 간사님께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내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에 관해서는 아마도 의사 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새로 해체 수준의 새로운 계획을 스스로 하는 데는 지금 한계에 다다랐고 또 국민의 신뢰도 잃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들이 어떤 질책을 하고 또 어떤 해체 결정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그걸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이 국회 국정조사에 임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 자체의 의사 어떤 결정이나 준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담당관이 그렇게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증인님 말씀하신 그 그런 것 입장에서 저는 진정으로 크게 달라지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않았음을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저는 이런 문건을 쓸 시간에 사직서를 쓰시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철한 증인 사퇴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어떻게 보고 있고 보도받은 것인지 그 네. 경위를 오늘 중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때 의사 담당관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중앙선관위원회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실은 이미 다 해체했고 CCTV는 다 철거했고
지난 선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기존처럼 그냥 절차는 다 마무리하셨잖아요. 굳이 여기 와서 뭘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볼 수 있는지 내용도 없는데 이곳에 온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있고 해결이 안 된 상황들이 있으면 당시 상황을 가급적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송파구 선관위에 갔더니 뭐 건물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자료 옮기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가급적 선거가 마무리된 시점의 상황을 제대로 보존을 하시는 게 맞지. 다 해체하고 다 처분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 와서 뭘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투표지 검증에 대해서 계획을 올리셨는데 검증안을 보니까 7개 선거 기준 투입 인력 440명, 검표 매수 247만 매, 예상 소요 기간 9시간, 소요 예산 5천만 원 이렇게 적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사용한 투표지라는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증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사용한 투표지라는 걸 무결하게 입증할 수 있나요? 일단 그 투표지와 함께 개표 상황표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 460매가 보관이 되어 있어서 각 선거일 투표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의 그 개표 상황표와 그 보관되어 있는 투표지를 확인한다면 그 6월 3일 날 사용된 투표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단서에 투표지 유무효 판단 선거 쟁송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확인하셨잖아요. 이 말은 개별 투표지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 판단하는 것은 선거 쟁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가 개표 상황표에 나와 있는 유효 무효지 정리된 개수랑 맞는지 그 개수만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재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표는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투표지가 유효 무효인지는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봐도 유효라고 된 투표지가 다시 보니까 무효표 같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 분류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맞죠?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정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기존에 있었던 숫자를 세고 그리고 선거 그 개표 상황표에 있는 개수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다 해소가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 개표를 했어요. 5천만 원 들여서 다 했는데 매수가 불일치할 경우에 뭐 매수가 불일치할 수 있잖아요. 247만 표인데 이게 그 숫자가 완전히 정확히 일치는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 원인 규명이랑 후속 조치는 어떻게 가능해요? 그 부분은 그 각종 검증 과정을 촬영을 통해서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그 단계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해봤는데 그 선거 개표 상황표에 나온 거랑 매수가 만약 달라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기록 그대로 우리 특위에 보고 드리고 그 기록 그대로 그다음 단계 소송이든지 그렇게 그쪽에서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니 저는 국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검증만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좀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조금 보충 보고드리면은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일본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3번 법적인 절차 재검표를 했는데도 그때마다 그 수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연 확실하게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조금 목적이랄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그 목적이나 그 과정 또 그 효과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조사특위에서 했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후폭풍으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좀 우려스럽고요.
제 생각으로는 우선 빨리 어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투표함 자체를 뭐 우리 하여튼 송파구 위원회가 관리 주체긴 합니다만은 거기든지 제3자든지 옮길 수 있으면 빨리 옮겨서 거기서 우리가 보관도 하고 CCTV도 설치를 하고 또 혹시 소송이 이제 그 재검표 결정이 난다면 그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법적 효과가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급선무고 우려스럽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체육 관계자들이나 국민들의 그 소원이랄지 이런 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이 경찰 당국이나 또 특위에서나 국민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지금 현재 신뢰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응도 조금 어려운 이런 점을 많이 위원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행님, 그 후폭풍이나 네.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반드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네. 재검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우리가 6월 3일 선거 끝나고 선거 소청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일 아닙니까? 네. 6월 17일 날이 끝났죠. 네.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2달 안, 60일 안으로 선거 소청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검표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 없으면 선거 소송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선거 소청 기간이 끝나고 30일 안으로 선거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네, 있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선거 소송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네. 공개적인 투명한 재검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식입니다. 네, 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서범수 의원님 질의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입니다. 우리 강동원 차장님. 네. 6월 3일 날 선거 상황실이 중앙선거에 있고 시군구에는 구시군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상황실 개념으로 활용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보고 체계가 돼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시도 선거 상황실에서 중앙선거 상황실로 의무 보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규정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보고해라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근데